안녕하십니까. 스타트병원 병원장 김성겸입니다. 오늘도 한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교과서적인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재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은 생각지 않게 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매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아재활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재활은 이 정상 발달, 소아의 정상 발달 곡선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한 번씩 소아가 있는 부모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정상 아동이 나이, 체중, 키에 따라서 발달하는 그 발달 모습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소아재활하는 아이들은 어떠냐? 이 곡선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이 나타나고, 그게 물리든 작업이든 인지, 언어 어떤 게 되든지 간에 그 내용을 모두 평가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정상 발달 곡선이 되도록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소아재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아재활의 대상이 누구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아재활 대상은 언젠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이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뭐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대학병원을 가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유전자 이상이 있다거나 근골격계 이상이 있다거나, 그래서 어떤 질환별로, 아니 어떤 증상별로 나누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달 곡선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비해서 무엇이 부족하다, 정상 발달 곡선에 비해서 떨어진 일이 생기면 그걸 똑같은 우리 정상적인 소아가 될 수 있게끔 올려주는 이런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소아재활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특히 병원이나 이런 곳에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대학병원에 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대기가 석 달, 넉 달 대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면은 동네 센터 이런 곳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재활과 의사가 있는 그런 소아재활 병원이 가장 좋고요. 그런 곳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재활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아재활 치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아치료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기본이고요. 아이들 발달과 관계된 언어치료도 있고, 인지치료, 최근에는 감각통합치료라는 것도 있어서 아이들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 아니면 어떤 율동을 통한 이런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치료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미술치료 역시 소아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어떤 종류는 많지만 이 치료들의 목적은 아이들이 정상 발달 곡선이 될 수 있게끔 높여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치료들입니다. 재활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종류는 보통 외래치료가 있고, 입원치료, 그 다음 납병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납병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병동은 하루에 6시간 정도 당일 입원, 당일 퇴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6시간 동안에 원내에 계시면서 식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긴 시간을 같이 집중력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중요한 개념은 대학병원을 가거나 어디 센터를 간다고 하면 하루에 한 타임, 두 타임, 아니면 1시간, 30분? 이렇게 되게 짧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는 잠자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빼고 항상 24시간, 항상 자극을 줘야 되고, 오감을 자극해서 내가 발달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많이, 시간을 길게 하시는 게 아이들 발달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아재활 치료의 예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을 부모님의 결정과 부모님 노력에 의해서 소아는 발달이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아의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는 집에 가서도 밤에도 노력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항상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노력해 주시면 결과는 이 그림처럼
어떤 아이는 여기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을 테고요. 어떤 아이는 정상 발달의 극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차이만큼 결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아 예우를 말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노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 재활치료와 소아 재활치료의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성인 같은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고나 아니면 원인에 의해서 질환이 생기고 그 질환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대부분 성인들에 있어서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아는 성인과 다르게 아직 어떤 성장이 끝난 단계도 아니고요. 성장을 계속 하는 단계고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소아의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할 만큼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것에서 떨어진 걸 다시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소아는 원래 정상이었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 계속 발전을 더 하고 더 발달을 시켜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우리 소아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아 재활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소아 아동을 보다 보니까 부모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소아가 있는 집들은 대부분 거의 영화 한 편,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많고요. 뭐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소아 재활은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병원이나 저도 이쪽으로 많이 노력했으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